투자운영본부장 맡고 있는 정성봉입니다. 농업 관련 스타트업 관심도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런 기회에 사업계획서 작성법 그리고 중요한 IR 자료 작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림수산업 사업계획서 작성법을 설명하기 앞서서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 소개를 먼저 하고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법 설명한 후에 사업계획서 작성법에서 가장 중요한 재무 추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스토리보드 활용에 의한 IR 자료 작성 그리고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례는 농업에서 파생된 서비스 사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식품 모태펀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조성되었는데 이 펀드는 민간 벤처캐피탈이 운영하는 농림수산식품 펀드에 출자하는 모펀드입니다. 펀드 오브 펀즈라고 영어로 표기를 하는데 농림수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모태펀드의 출자자로 참여해서 재원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민간 펀드들이 그 정부 예산에 매칭해서 민간 VC들을 통해서 자펀드를 결성하는 내용인데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좀 이해하는데 쉽겠습니다. 출자자는 해양수산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정부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투자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모태펀드를 운용관리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출자를 하면 이제 농림식품 이제 모태펀드가 이제 의미모자입니다. 모펀드로 보시고요. 이제 자펀드인 농식품 펀드가 이제 만들어져서 이 농식품 펀드는 창투사들이 이제 운용사가 되어서 이제 그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고 그리고 이제 농업정책보험금융으로부터 자펀드 선정이 된 후에 받은 그 정부의 재원을 합쳐서 투자조합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농식품 경영체들을 발굴해서 투자 지원을 하는 그런 운용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 절차 및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강의를 들으시는 분 같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경영체라고 하는데 사업 계획서 작성을 하고 그리고 사업 설명을 합니다. 사업 설명을 이제 IR이라는 용어로 쓰는데 경영체와 운용사가 서로 만나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할 것이고 이익은 이렇게 낼 것이고 운용사들이 이제 그 벤처 캐피탈 영어로 줄여서 VC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와서 이제 듣고 필요한 내용을 이제 질문도 합니다. 그래서 운용사들이 관심이 있으면 투자 검토를 하고 그리고 다시 경영체와
만나서 투자 조건을 합의를 하고 합의가 되면 투자 계획을 체결하고 투자가 이루어져서 투자기업 사후관리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됩니다. 투자 대상은 농업, 식품산업, 소재 및 생산설비산업, 그리고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농업이나 식품산업은 농작물 재배업이라든지 축산업, 임업, 수산업, 또 식품은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외식 관련 이제 산업이 되겠죠. 그 외에 이 모태펀드 투자 관련 법은 소재와 생산 설비도 투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곤충산업이라든지 원양사업자, 그리고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자, 해외 농업개발 사업자도 이 법에 의해서는 투자 대상 범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농업 비즈니스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경영체 활동 범위, 자원의 활용 방법, 경영 전략 등 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한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도 이 분야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경영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이 자원 활용 방법이 중요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작성이 됩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어떤 목적을 중시하는가에 따라서 사업계획의 내용과 구성, 깊이 등이 달라지고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잘 구성된 사업계획서는 사업 성공의 첫걸음이 됩니다. 사업계획서를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학생들도 그렇고 쉽게 이해하기도 하고, 또는 사업계획서는 사업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다 맞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계획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사업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먼저 잘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자사 사업에 대한 시장성, 기술성, 수익성 등 사업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가능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보완 작업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사업 전략이라든지 또 전략에 의한 전술, 그리고 플랜, 이런 것이 고도화가 됩니다. 사업 연습을 미리 하는 효과를 얻는 것이죠. 사업계획서는 사업에 대한 막연한 구상들을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내외부적인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객관성이라는 말이 뒤에 다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될 것입니다. 사업계획서 용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라고 앞에서 제가 강조했는데, 작성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크게 내부 운용용, 외부 제출용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내부 운용용은 덜 중요하고 외부 제출용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똑같이 중요합니다. 내부 운용용의 사업계획서는 4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첫째는 사업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줍니다. 추진 사업의 사업 타당성을 스스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사업 추진의 문제점,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사업 계획을 고도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이런 사업 계획의 계획서 고도화 작업을 저희들이 정부 예산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마스터 플랜 및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줍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마스터 플랜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부 제출용 사업 계획서로서 데이터라든지 어떤 이 모든 자료 작성의 원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외부 제출용은 크게 5가지 용도로 나누었는데, 첫째는 투자자나 정부기관, 파트너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의 도구가 됩니다. 문서화된 자료 제출을 통해서 구두 커뮤니케이션의 이 보안과 신뢰도를 제고합니다. 말로서 잘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작성된 자료에 의해서 투자자나 또 이 파트너사 등에게 보여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투자 유치용 사업계획서는 성장성과 수익성, 사업 모델의 발전 가능성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CEO 및 경영진의 신뢰성과 전문성 등을 이 사업 계획서로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IR에 참여하거나 사업 계획서 제가 컨설팅을 할 때 보면 참 말은 잘합니다. 내가 오랜 동안 경험으로 이것저것을 많이 했고 또 어디 근무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잘한다 이렇게 말은 잘하는데 그 내용을 말로 잘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계획서에 조리 있게 잘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을 누락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잘 써야 되죠. 자금 신청용 사업 계획서는 신뢰성과 안정성, 전반적인 사업성, 투자 및 조달 계획, 매출 및 이익 계획 등의 적정성을 강조해야 됩니다. 이익 계획이라는 용어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매출 계획 이런 말은 잘 듣는데 이익 계획이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는데 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 이익 계획 이런 용어에 친숙해져야 됩니다. 사업 제휴용 사업 계획서는 제휴 사업의 목적 그리고 상호 역할, 제휴 효과 등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도에 따라서 이 사업 계획서를 잘 구상을 해야 됩니다. 투자를 받기 위한 사업 계획서인지 아니면 전략적 제휴를 하기 위한 사업 계획서인지 이런 아니면 정부의 보조금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그 지자체라든지 정부 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그 용도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서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이 사업계획서 작성 원칙은 작성 준비, 작성 과정, 작성 후 점검 사항으로 활용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의 8원칙이라는데 첫째는 이제 사업계획서의 사용 용도 및 목적에 적합하도록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강조 항목을 선정해야 된다. 두 번째, 실현 가능성입니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매출인데 매출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이익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현실적으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제품 개발이라든지 마케팅 활동 모든 이 과정에 있어서 추상적으로 되어 있으면 아니 되고 반드시 개발해서 모든 그 판매 활동의 과정 그리고 마케팅 과정 결국 어떤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인지 어떤 만족을 줄 것인지 하나하나 끊어서 볼 때 전체 실현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유연성인데 유연성은 해당 사업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과 향후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 그리고 그 위험에 대비한 대안도 제시되어야 됩니다. 올해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지금 마케팅에 있어서 변화가 요구되는데 비대면 상황에서 지금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위주의 마케팅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미리 이 윤성의 그 원칙에 의해서 대안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과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상당히 이 투자자들에게 주는 어떤 이 준비도에 대한 그 신호가 달라질 겁니다. 검증 가능성입니다. 투자 및 자금 조달 계획, 매출 및 이익 계획 등 재무 추정의 근거와 산출 내역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객관성입니다. 앞에도 객관성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것은 본인은 알고 있지만은 그 사업계획서에 관한 모든 내용은 타인의 관점에서 이 사업 설명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들이 설득이 돼야 됩니다.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설득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충분한 자료라든지 비논리적인 추정은 피해야 됩니다. 일관성이 중요한데요. 일관된 방향은 그리고 일관된 어떤 표현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명료성, 장문 형식의 글쓰기라든지 글 중심의 나열보다는 도식화를 중심으로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자의 열정이 잘 전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들에게 그 사업 계획 IR 현장에 오는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기본 원칙 7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제가 8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8가지보다 7개 사항이 더 중요합니다. 첫째는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필요성, 고객 가치. 이미 있는 제품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제품이 그들에게 더 가치를 줄 수 있는가, 경쟁력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 제품을 만들 수 있는가, 그 고객에게 가치를 주기 위해서 적합한 제품을 내가 또는 우리 회사가 만들 수 있는가,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역량은 적합한지 구현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시장 가능성인데요. 시장과 수요가 존재하는가, 시장 전망, 규모, 그리고 고객 분석, 수요 예측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판매 가능성.
시장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판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이 팔릴 수 있는가? 경쟁 환경 분석. 보통 STP와 이제 마케팅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STP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S는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죠. 두 번째, T는 타깃 설정입니다.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나의 제품과 서비스를 팔 것인가. 타깃 설정입니다. P는 포지셔닝의 약자죠. 포지셔닝은 이 고객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객의 마음에 드는 내 제품을 어떤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이것이 포지셔닝이라고 마케팅 학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 계획입니다.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계속적인 사업이 가능한가? 현금 흐름 분석, 위험 분석, 성장성. 현금 흐름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6번째는 수익 가능성인데 이익이 날 수 있는가? 수익 모델, 매출 계획, 추정 손익 계산서 이런 것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8번째 이제 사업 가능성, 사업이 실행 가능할 것인가? 기술 개발, 투자 계획, 자금 조달 계획. 그래서 순서를 이제 상품 가능성, 구형 가능성, 시장 가능성, 판매 가능성, 사업 가능성, 수익 가능성, 지속 가능성 이렇게 7가지가 사업계획서의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별 사업계획서 핵심 요소 중에서 농식품 분야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투자 관점에서 7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필수적으로 검토하고 강조해야 할 내용을 제시하면 첫째는 원물 생산입니다. 생산시설의 수준과 규모, 생산물 자체의 우수성 및 경쟁력 이런 것이 투자자의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공식품 제조, 세 번째 바이오. 예를 들어서 해산물로 접착제를 만들면 그것은 바이오 산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투자 분야에서 가장 큰 그 이익을 내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바이오. 원천 기술의 확보, R&D 조직의 우수성과 운영 체계성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비, 기기, 소재, 그리고 ICT 융복합, 유통 플랫폼, 유통 플랫폼에서 많은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켓클리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이 유통 플랫폼을 잘 활용한 좋은 투자 성공 사례 기업은 프레시지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프레시지는 자체 유통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쿠팡이라든지 마켓클리 이런 회사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많은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HMR 대표적인 기업이 되겠습니다. 유통 플랫폼에서 이제 그 옴니 채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모바일 등으로 오프라인 이 매장과 이 온라인을 서로 이제 연결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상품 검색, 구매 가능토록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것인데, 각 유통 채널별로 이 특성을 뭐 결합을 해서 온라인에 사든 오프라인에 사든 같은 매장을 이용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쇼핑 환경을 조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차 산업은 많이 홍보되고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생산은 이제 1차 산업이죠. 가공 2차 산업, 서비스 3차 산업이 이제 융합되어 있는데, 6차 산업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잘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 이 6차 산업은 영업이익을 내기에 가장 힘든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도 상당히 좀 저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까지는 그렇고 앞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뿐만 아니고 이 농산업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이 6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구성 항목별 사업계획서 작성 기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수 검토 또는 강조해야 할 내용인데요. 회사 기본 정보, 사업 분야 및 경영 현황에 대한 정보, 이것은 일반 현황입니다. 그리고 경영체 히스토리, 연도별 핵심 경영 활동 내용, 주요 연역에 포함되겠고요. 조직 구조와 업무 기능의 적절성, 조직 구성의 적정성, 이것이 회사 계획에 들어가야 되고, 경영진과 핵심 인력의 경력, 경험, 전문성,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분율 분포, 특수관계인의 정도, 이런 부분도 주주 구성에 들어가고요. 사업 성과와 재무 성과, 매출 및 고객, 성장 및 수익성의 추세, 사업 성과에 해당되고, 자사의 핵심 경쟁력, 기술, 제품, 마케팅, 인력 등 이런 것 중에서 우리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회사 개요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소개인데요. 자사 사업의 영역과 분야, 그리고 사업 구조, 사업 모델의 특징,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고, 자사 제품 특장점, 우수성, 경쟁력, 이런 것이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의 현황에서 향후 계획, 그리고 자사 기술 로드맵과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기술 로드맵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기술력, 경쟁 기술과의 차별성, 원천 기술,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야 됩니다. 기술 로드맵은 성능 목표에 도달 가능한 핵심 기술 또는 기술 격차를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구성원들 간의 연구 활동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렇게 제가 좀 요약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R&D와 이제 투자 관련 의사결정을 이제 조율할 수 있는 이제 수단이 되는데, 이 과거, 현재, 미래 기술 로드맵이 다 언급이 돼야 되고, 이 기술 로드맵은 이 사업 전략과 또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적재산권, 이것이 어떻게 우리
회사의 이 기술 로드맵과 연계가 되어서 결국은 이 기술 지적재산권이 결국은 매출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이 기술 로드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성 항목별 사업계획서 작성 기법 세 번째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시장 분석입니다. 적절한 시장 규모, 그리고 시장 기회, 성장성, 현재와 미래의 수요, 이런 것이 언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구조의 특성과 이슈, 자사 사업의 시사점, 이런 것이 산업 구조 분석에 있어서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경쟁사 비교 우위성, 경쟁 우위 요소와 경쟁 우위 전략, 이것이 이제 경쟁 환경인데 이것이 이제 언급이 되어야 됩니다. 고객 특성, 잠재 고객 및 수요 창출 가능성, 고객 니즈 등이 고객 환경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스왓 요소 도출, 핵심 전략 방향 도출, 추진 전략과 연계,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스왓 분석을 흔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아쉽게도 제가 볼 때는 이 스왓 분석을 하는 이유는 반드시 그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이 분석 자체보다는 그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나의 비즈니스에 활용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함인데 의외로 다수가 이 스왓의 분석에만 머무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우리 그 강의를 듣는 분들은 좀 더 공부를 하셔서 스왓 분석은 굉장히 인터넷이라든지 마케팅 자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 이제 S 이제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소인데 SO 나의 강점과 기회가 만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우리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건지, 그리고 또 위협, W 그 약점이죠. 약점이 있고 이 위협적인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지금 극단적인 사례 2개만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보면 농업 분야든 또는 비농업 분야든 여러분들이 통찰력을 얻어서 나름대로 스왓 분석만 하는 단계가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전략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강조할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전략과 목표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필요시 비전과 핵심 가치 등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전략, 기술 로드맵과 연계된 자사만의 R&D 전략을 언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목표 시장 진입, 그리고 포피 전략, 자사 사업에 최적화된 마케팅 계획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포피 전략은 앞에 설명드렸던 그 STP와는 좀 다른 개념이죠. 포피라고 이제 이것도 마케팅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죠. 생산 계획, 공장 및 설비 계획, 생산 운영 및 관리 방안, 그리고 조직 및 인원 계획, 핵심 인력 강화, 기타 사업 계획과 연계성,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사업 단계별 활동 일정을 월별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분기별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뭐 반기 뭐 이렇게 있는데 월별로 반드시 작성할 것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자, 재무 계획인데요. 저는 이 재무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 기법의 뒤에 제가 별도로 이제 재무 추정에 관한 내용을 좀 설명하려고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강조해야 될 내용을 보면은 이제 투자 및 자금 소요 계획에 대한 적정성, 작성 근거 적정해야 됩니다. 투자 계획이. 두 번째, 자금 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 적정성. 자금 소요 계획은 적정한데 조달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그것은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3에서 5개년간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봐야 됩니다. 추정 재무제표라고 하죠. 그리고 향후 3에서 5개년간 기업가치 분석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 매력 포인트, 경쟁력, 성장성, 수익성, 기술력 등 이렇게 4가지 관점에서, 4가지 이상의 관점에서 투자 포인트를 잘 체크해보고 또 나열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 제한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방식, 프로젝트 투자로 할 것인지 또는 지분 투자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채권으로 할 것인지 뭐 이렇게 투자 방식을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배수, 이율 등 조건의 적절성, 그리고 회수 방안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언급이 되어야 됩니다. 자, 재무 추정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서 앞에 이 재무 계획과 관련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2장 정도 준비했는데요. 필요성은 4가지로 현재 진행 또는 향후 계획하고 있는 사업 성과를 재무적으로 산출하기 위함이고요. 미래의 재무적인 흐름을 예측해서 사업의 타당성과 성공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고, 그리고 재무적인 지표를 분석해서 기업의 재무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수립되고, 4번째 가장 중요하죠. 벤처 캐피탈 등의 투자 자금 조달 위한 기업 가치 평가 자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희 기관은 이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줄여서 농금원이라고 합니다. 농금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로부터 그 자금을 이제 예산을 편성된 예산을 받아서 그 농식품 분야 또 수산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서 펀드 결성을 합니다. 그 펀드 결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벤처 캐피탈들에게 농금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출연 그 공고를 합니다. 이렇게 펀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자금을 준비해서 신청을 해라. 이렇게 이제 1년에 정기 또는 수시 이제 그 공고를 하면 벤처 캐피탈들은 본인들이 그 일반 펀드든지 특수 목적 펀드든지 거기에 이제 적합한 자료를 발행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펀드 운영사로 선정이 되면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이미 시도 투자가 이루어진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의 앞에 그 해당되는 분야에 맞게 이제 투자처를 발굴하고 또는 이제 투자 그 경영체들을 그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관과 협조해서
투자처를 이제 찾는 그런 이제 과정이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재무 추정에 포함될 내용은 첫째는 사업 전략, 영업 및 재무적 목표, 두 번째는 재무 계획의 작성에 기초를 이루는 여러 전제와 과정들, 세 번째 기간별, 사업 내용별 투자 계획, 기간별, 자금 원천별 자금 조달 계획, 기간별, 제품별 수익 계획, 제품별 원가 및 비용 계획, 기간별 추정 재무제표.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와 추정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예, 필요성과 재무 추정에 필요한 포함될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재무 추정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앞에 설명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설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 추정의 절차는 크게 4가지입니다. 하단에 있는 그 재무 추정의 절차에 그 표를 봐주시면 되는데요. 과거 재무 자료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과거 재무 자료, 재무 항목과 구성 비율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과거 재무 자료가 중요합니다. 자금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이제 투자 계획,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익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매출 계획, 원가 및 비용 계획, 영업외 수지 산정 이런 것이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추정 재무제표 작성 단계에서는 추정 손익계산서, 추정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예,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재무추정은 과거 재무 자료를 검토하고 자금 계획을 수립하고 이익 계획을 수립하고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재무지표의 분석 단계로 진행이 되고, 과거 재무 자료로부터 원가, 인건비, 판매비, 일반 관리비 등의 수준을 검토해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발생 금액과 비율 등을 검토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단계죠. 예. 원가, 인건비, 판매비, 일반 관리비 아주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 검토해서 계획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엉터리가 되면 투자 받는 투자 설명 IR에서 굉장히 어색하게 됩니다. 이 투자자들이 벤처 캐피탈 심사역들이 이런 내용이 부실하거나 또는 많이 생략되어 있으면 상당히 난처해집니다. 서로가. 그래서 우리 컨설팅 단계에서 경영체 분들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지 특허라든지 참 좋은 그런 사업의 어떤 아이템들이 많고 계획이 훌륭하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재무 자료들이 부실하면 그것은 하나의 이제 자기의 어떤 사업에 대한 설명은 되겠지만은 결국은 그 사업 계획의 어떤 목적에 IR의 목적에 맞는 투자까지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자금 계획은 시설 비용, 개발 비용 등의 투자 계획과 자기 자금, 타인 자금 등의 자금 조달 계획으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여기서 타인 자금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금이 충분하면, 자기 자본이 충분하면 뭐 투자를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나는 이 정도면 사업 자금이 충분하다. 그것은 본인이 얼마나 그 사업을 키우고자 하는 그 목표와 관련되는 것이죠. 매출이 10억인데 내가 매출 100억으로 하겠다. 현재는 연매출 100억인데
1,000억으로 하겠다. 1,000억인데 연매출 1조로 하겠다. 그러면 그게 이제 맞게 여러 고정비용, 변동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금은 항상 자기의 목표에 비해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타인 자본, 타인 자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타인 자금 중에서 가장 좋은 타인 자금 조달 방안은 저는 투자, 펀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금융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미 10년 정도 우리 농금원의 그 투자의 그 업무에 지금 경력을 이제 10년 정도 지났는데 많은 투자 성공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한 예로 연매출 60억 정도에 했던 모 회사는 지금 올해 연매출 2천억에 도전하는 큰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600여 개 업체가 대부분 다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익계획은 매출계획, 영업외 수익 등 수익계획과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영업외 비용 등 비용계획으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추정재무제표는 자금계획과 이익계획을 토대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등을 작성합니다. 재무지표 분석은 추정재무제표를 통해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등의 지표를 산출하고 재무추정 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예, 다시 한번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설명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설명 후에는 이제 IR 자료 작성에 대해서 투자 IR에는 이제 PPT 스토리보드가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IR 자료 작성에 대해서 제가 그 핵심 사항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조금 제가 한 3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중요한 사항을 중요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농림수산식품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사업계획을 잘 작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 작성된 사업계획서로 타인 자본을 받기 위해서 정부의 이 모태펀드 제도를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태펀드는 지금 농식품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벤처중개부도 있고 또 금융위원회의 성장금융이라고 또 거기 우리나라는 이 모태펀드는 이 세 개 기관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해당되는 모태펀드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투자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 경영체들에게 이 농식품 펀드가 다양한 그 목적에 맞게 지금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이 투자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용도에 있어서 이 외부 제출용 중에서 투자자에게 맞는 투자자와 이 소통 도구로서 이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기본 원칙 그 7개 사항 상품 가능성, 구현 가능성, 시장 가능성, 판매 가능성 아까는 제가 반대로 7번부터 했는데요. 사업 가능성, 수익 가능성, 지속 가능성 뭐 사업 좀 순서가 바뀌어도 뭐 관계는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번호 매긴 대로 그렇게
좀 7개 사항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 분야인데요. 투자 분야는 뭐 여러분들의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겠습니다만은 내가 하는 사업이 원물 생산부터 육자 산업까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이렇게 7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IR 자료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IR에는 PPT 스토리보드가 주로 사용되는데 IR 자료 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템과 또 좋은 플랜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 이해관계자에게 설명을 해야 할 때 잘 설명하지 못하면 상당히 그것도 애로사항이 되고 하나의 사업 그 적절한 그 기회를 놓치는 그런 그 안타까운 일이 되는데 제가 우리 기관에서 교육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그 내용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작성을 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IR 자료 작성의 필요성을 보면 IR 작성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업계획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이를 기반으로 투자자에게 사업계획서 핵심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발표용 IR 자료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발표용 IR 자료. 예, 이것이 이제 또 하나의 사업계획서이죠.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서는 최소 50페이지 이상 분량입니다. 물론 뭐 20페이지로 할 수도 있고 30페이지도 되는데 최소 50페이지 이상의 분량이 일반적으로 우리 농식품 경영처들 상담을 하거나 또 다른 업무적인 관계에서 볼 때 보통 50페이지, 뭐 70페이지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것을 던져주고 잘 읽어보고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는 못할 거 아닙니까? 왜냐? 투자자들은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좋은 아이템, 좋은 사업 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십 페이지 되는 것을 잘 읽어보지 않습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이 설명과 전달이 필요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려서 발표용 IR 자료를 재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잘 작성해 있는 50페이지 정도의 그런 사업계획서와 그리고 그 여러 용도에 맞게 이 발표용 IR 자료를 PPT로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R 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해진 발표 시간에 맞추어서 자료의 분량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 기관 IR 같으면 보통 10분에서 20분 정도입니다. 그런데 매월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요가 많을 때는 하루에 8개씩 또는 그 이상을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 감안해서 질문 시간 감안해서 오히려 그 시간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기도 하기 때문에 15분
뭐 이렇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 자료의 분량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페이지 수를 그렇다고 그게 맞게 무조건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발표 어떤 것은 간단하게 보여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어떤 페이지는 좀 더 시간을 많이 사용해서 좀 더 호소력 있게 설명을 해야 될 그런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발표 시간은 통상 15분 내외, 질의응답 시간은 별도이고요. 20페이지, 30페이지 정도가 적정합니다. 그리고 자사가 강조해야 할 항목과 내용을 중심으로 전체 슬라이드 분량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장황한 회사 및 제품 소개를 하지 않도록 하고요. 시장 환경의 이슈와 향후 전략과 계획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사의 핵심 경쟁력과 다른 경쟁 업체와 비교 우위성이 잘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지향성, 성장성 등을 강조해야 됩니다. 투자는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지만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장성이 잘 강조되어야 됩니다.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매력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증서, 계약서, 세부 시장 자료, 홍보 사례 등은 첨부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어펜딕스에 붙여놓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하나 다 읽다 보면 시간이 낭비가 됩니다. 투자자에게 참고로 어필할 수 있도록 별첨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R 자료 발표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통상 10회 이상 리허설을 하시길 바랍니다. IR 자료 목차별, 시간 배정, 그리고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슬라이드를 PPT 화면을 보지 않고도 발표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질문 받을 때 어디 내용을 제시했는데 페이지 수를 보지 않더라도 바로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IR 발표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 대표자, 사업하는 그 주체 본인이 하기를 원합니다. 누구 시켜서 하고 나는 발표를 잘 못하기 때문에 나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표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 한다. 이것도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이 진정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IR 발표가 어디 발표 연습하거나 또는 발표를 누가 잘하느냐 그것을 테스트하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이력과 과거 경험, 사업 과정의 애로사항 또는 자랑 등은 가급적이면 최소화 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투자자가 듣고 싶은 핵심 내용 중심으로 발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투자자가 듣고 싶은 내용이 일치되면 다행인데 제 경험상으로는 상당수가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 그 난관을 극복하고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린 그런 분들이 이런 과거의 경험 그리고 사업 과정의 애로사항 더 나아가서 정부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비판 내용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자연스러운 발표 스타일과 톤 그리고 강조해야 될 사항의 강력한 톤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하는 것에 자신이 없더라도 겸손한 태도 그리고 열정과 진지함이
투자자들에게 또는 그 사업 계획서를 듣는 분들에게 관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전에 예상되는 질문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답변을 준비해야 됩니다. 최소 10개 이상 예상 질의 리스트와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태도와 관련해서 제가 좀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사업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자보다 그 사업을 오랫동안 해본 본인이 발표자가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질문하는 중에 투자자의 그 질문 수준이라든지 질문의 내용이 잘못됐다고 반박하거나 또는 이런 무시하는 그런 어투로 이제 대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투자자에게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IR 자료 작성 항목 중에서 회사 일반 현황은 회사 소개와 회사 연역이 있는데 회사 소개는 경영체의 기본 정보와 전반적인 현황, 현재 조직도와 이런 현황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회사 연역은 경영체의 설립, 그리고 특허 인정 획득, 주요 계약, 수상 내역 등 연도별 주요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회사 연역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대표자 이력 사항은 사업 분야와 관련된 경험, 경력, 역량을 제시하는 것이 좋고요. 주요 인력 현황 및 주주 현황은 경영진, 기술진 등 핵심 인력의 전문 역량과 현재 주주 현황을 나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2, 3개년도의 주요 재무 현황을 나열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업 현황에는 이제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사업 분야 및 사업 모델, 그리고 자사 제품 또는 기술의 특장점, 우수성, 차별성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요. 현재 매출 또는 주요 계약 현황, 고객별 매출 분포 이런 것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시장 세무다라고 아까 STP에서 제가 잠시 언급을 했지만 이 고객별 매출 분포 현황, 이 고객도 세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별로, 연령별로 또는 다양하게 그 마케팅 책에 나오는 대로 자기 제품과 서비스에 맞게 이 고객별 매출 분포를 실제적으로 2, 3년 정도 했다면 거기 자료에 근거해서 이 고객도 세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IR 자료 작성 항목에서 이제 시장 분석, 시장 규모 동향, 그리고 성장성, 경쟁음체 분석 이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음체 분석만 하더라도 자기 주관적으로 임의적으로 대충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어떤 기법에 의해서 한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스왓 분석, 전번 시간에도 제가 강조했지만 이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 요인에 대해서 분석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핵심 전략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SO 전략, 저번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렸지만은 나의 강점과 기회가 결합했을 때 어떤 것이 전략이다. 3가지 이상 하는 것이 좋죠. 5가지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3가지 정도 좋습니다. 1, 2가지 이거는 좀
적은 것이고요. 최소한 3가지 이상, 3가지에서 5가지 정도 나열하고요. 그리고 WO 전략. 시장에서 좋은 이 환경적으로 기회는 왔는데 이 위크 포인트, 나의 이 약점 때문에 이 WO 전략이 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 반성의 기회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ST, 위협에 대해서 나의 회사의 강점으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안 좋은 WT, 약점과 위협이 이제 만났을 때 그 분야 부분별로 뭐 철수하는 것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죠. 마케팅 전략입니다. 자, 아까 이제 STP가 중요하고요. STP, 시장 세분화, 타겟, 나의 고객을 누구로 정할 것인지, 포지셔닝, 그 고객의 어떤 분야에 이 커스터머 밸류를 줌으로 인해서 고객의 마음을 얻을 것인지, 이게 STP인데 이 마케팅 이제 전략, 마케팅 믹서죠. 그래서 보면 이제 목표 고객 선정 및 포지셔닝이 STP에 이제 관계된다면 제품, 가격, 유통, 프로모션 전략은 이제 이 마케팅 믹서에 해당됩니다.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포피에 해당되는 거죠. 포피. 자, 추진 일정은 월별로 사업 추진 일정을 작성할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월별. 추정 소요 자금 및 조달 계획입니다. 재무 관리와 관련되는 건데요. 사업에 소요되는 이 자금의 내역, 그리고 자금 조달 방법과 내용, 추정 손익계산서, 향후 3에서 5년간 추정 매출액, 원가, 비용, 당기순이익.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등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앞에 좀 매출액 다음에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영업이익은 아시다시피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판매비, 또 일반 관리비 뭐 이런 것이 이제 그 빼는 것이죠. 그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추정 재무제표입니다. 향후 3에서 5년간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 추정 내역. 그래서 추정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 추정 내용 이렇게 제가 언급을 했는데 앞에 어떤 과정 없이 투자를 예를 들어서 5억, 10억, 20억 이렇게 받으면 매출은 얼마가 되고 또 영업이익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결론만 이렇게 결론으로서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어떤 그런 원인 없는 결과 없듯이 항상 이 과정을 잘 나열해 줄 때 그 수치는 적정하다, 과장되지 않았다 이렇게 투자자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IR 자료 작성 항목 중에서 제가 앞에 회사 일반 현황, 사업 현황, 이제 그리고 사업 추진 전략, 재무 계획 이렇게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다른 회사의 자료를 최대한 많이 보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뭐 이 내용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시겠죠. 시장 분석, SWOT 분석, 마케팅 전략, 추진 일정, 그리고 뭐 자금 조달 계획, 추정 손익 계산서, 재무상태표 다 하는 내용인데 본인이 만들어 보는 것,
그리고 저희 기관 통해서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순서대로 저희들이 코칭 그리고 컨설팅 그리고 맞춤형 교육 그리고 IR까지 저희들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계획 작성 방법 그리고 이번 시간에 IR 자료 작성까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업 성공 사례, 현재까지 어떤 성공 사례로 볼 수 있는 두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식품 모태펀드 농업 기반 서비스업 투자 사례로서 꾸가 KUKKA 그래서 제가 이 꾸가는 제가 직접적으로 이 투자 이 업무에 제가 결제는 했겠지만은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간접적으로 이번 교육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이 국가라는 이 상호가 뭘까, 의미가 뭘까 이 부분은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화훼농업을 기반으로 한 꽃 정기구독 서비스인데요. 정기구독 대상이 꽃도 될 수 있다는 것이 참신한 아이디어이고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 화훼를 자체 생산한 후에 온라인으로 정기 구독을 하고 당일 배송 서비스 및 오프라인 판매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플라워 서비스 브랜드 경영체입니다. 우리 농검원에서 IR을 해서 이 펀드 투자로 이제 10억이 지금 투자가 된 사례고요. 그래서 일반 고객 이제 B2C 꽃 서비스도 하고 B2B 기업 전용 꽃 구독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판매 운영도 하고요. 특히 이제 B2B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정부에서 이 화훼농가 돕기 위해서 각 회사별로 원 테이블 원 플라워 이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B2B가 이 국가 이 회사의 그 매출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기업 전용 꽃 구독 서비스는 국가만이 가진 특별한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배송 서비스가 아니고 최대 하루에 그 5,000다발 꽃을 전문화된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균일한 그 품질의 꽃을 이제 생산해서 전국에 있는 B2B 대상 고객들에게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화훼업계를 위해서 올해 판매된 꽃 중에 90% 이상이 국내 화훼 농가에서 이제 그 꽃을 이제 이용해 줌으로 인해서 화훼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의료진에게도 응원의 꽃을 또 전달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책임의 의무도 다하는 훌륭한 회사입니다. 투자 포인트가 곧 벤치마킹 대상이고요. 또 성공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그 투자 포인트에 들어가기 전에 인터넷으로 이 국가를 검색을 하면 이런 문구가 뜨더라고요. Live every day with beautiful flowers. 예, 그리고 그 다음 또 문구가 또 중요합니다.
4,900원이면 가능한 곳 정기구독 5,000원도 아니고 4,900원 이렇게 딱 검색의 첫 문장에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마치 이 문구는 저로 하여금 월마트의 EDLP 이 문구를 연상하게 만들었습니다. EDLP가 뭘까요? Everyday Low Price입니다. Everyday Low Price. 매일 다른 어떤 뒤에 이제 된 어느 컴퓨터 뭐 되겠죠. 어떤 경쟁자보다 더 싸게 가장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것이 월마트의 모토인데 이 국가는 Live every day with beautiful flowers 아주 훌륭합니다. 투자 포인트 첫 번째는 40년간 낙후된 국내 화훼 시장. 40년간 국내 화훼 시장이 어떻게 낙후됐나요? 여러분들도 화훼 시장, 꽃 시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 꽃 시장은 오프라인이고 뭐 다 가도 다 비슷합니다. 밭이 있고 거기서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데에서 꽃을 이제 보면서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어느 이제 사업장으로 축하에 꽃이 가고 오고 이런 이제 다소 산만한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거기 가야 싱싱한 꽃을 저렴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살 수 있다 이런 느낌 이것이 대부분 소비자들의 느낌일 텐데 40년간 낙후된 시장에서 꽃의 생산, 배송, 디자인 가격을 표준화했습니다. 전국의 동일 품질의 꽃을 대량 생산해서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대량 생산해서 이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 수요 예측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쉽지 않은 일이죠. B2C에서 B2B로 사업을 확장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꽃 관련 시장 트렌드 변화의 시기의 도래를 잘 활용을 한 거죠. 알고 있었는 거죠. 2030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도 합니다. 청소년 때부터 인터넷을 사용하는 세대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모바일이나 SNS, IT에 능통하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뭘까요? 대학 진학률이 높습니다. 이들에게는 꽃은 일상입니다. 기존에는 경조사 중심이었죠. 기업은 이제 플로어링 서비스로 이제 사내복지, 고객 케어 뭐 이런 것도 연계돼서 어쨌든 everyday with beautiful flowers가 가능한 그런 시기가 도래된 것을 국가는 잘 활용을 했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 도매 시장 진출을 통해서 수익성을 확보했습니다. 온라인 도매 시장 진출을 통해서 30% 이상 비용 절감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도매 플랫폼을 또 온라인으로 구축해서 낙후된 이 화훼 도매 산업에 어떤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표준화하고 또 다량의 그 좋은 꽃을 또 생산하는 이런 체계,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경영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농업이든 비농업이든 농업 비즈니스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농업도 잘해야 되지만 경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를 이거는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 정권형 모집 성공 사례인데요. 크라우드 펀딩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크라우드 펀딩은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정권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원형이 있습니다. 후원형은 이제 제품을 신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이제 이미 나간 제품이 아니라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의 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목적, 그리고 파는 거죠. 그래서 미리 주문을 받아서 그 목표 숫자에 이제 도달되면 미리 주문을 받고 납기에 쫓기지 않고 그 제품을 만들어서 공부하는 그런 후원형, 그리고 이제 대출형,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 기관에서는 대출형은 취급하지 않고 정권형과 후원형을 취급을 합니다. 정권형은 어떤 그 회사에 이제 그 타인 자본을 이제 모집하는 거죠. 그 정권형이 이제 좀 더 수준이 높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후원형을 많이 하는데, 이 산바꿀 목장 산업은 이 정권형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5천만 원에 불과하지만 이 6차 산업이기 때문에 이 중개사를 통한 우리 농식품 그 투자 전용관인 그 와디저사의 전용관을 통해서 이 펀딩 성공은 의미가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이 회사는 1만 평 규모의 약 80대의 말을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승마 테마파크입니다. 경북 영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말 외에도 놀이기구, 그리고 매우 멋진 카페테리아를 보유한 복합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그리고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습니다. 주식회사 산바꿀 목장 산업의 성공 포인트를 네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순한 승마장이 아닌 호스파크라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통합 공간을 지향을 했습니다. 승마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대중들과의 친숙함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고, 유관기관인 마사회, 그리고 대학, 산업계 연구계, 정부기관 등과 복합적인 협업으로 이 승마장은 이 다양한 그런 그 고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 말산업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소득 증대에 따라서 증가하는 승마 시장, 승마 인구, 그리고 여행 및 레저 산업에 대한 관심 증대, 이런 것이 이 추세에 맞게 이 규모 있게 대규모의 다양한 말을 보유하고, 또 그 말을 탐으로 인해서 낙마에 대비하는 안전장치를 또 특허로 또 이렇게 내어서 누구든지 남녀노소 맞게, 또 마차도 활용하고, 말에 대한 어떤 승마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해소한 그런 것이 또 하나의 성공 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수한 말과 또 이 말을 잘 교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우수한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마필 관리, 조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쿼트 호서 품종을 독점 보유하고 있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말 미니어처 호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 감으로 인해서 아주 쾌적하고 안전하고, 또 차도 마실 수 있고,
또 아기들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어서 가족들이 편안하게 한 반나절 정도 또는 그 이상 말 체험까지 하면 하루 종일 이곳에서 그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그 주식회사 삼박골 목장 산업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추후 뚜렷한 사업의 확장 계획입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도 이 기업이 투자를 이제 투자 유치를 하게 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홀스파크의 이제 프랜차이즈입니다. 프랜차이즈와 이 삼박골의 이 어떤 시설 그리고 이런 이제 노하우를 국내에 여러 유사한 어떤 시설을 갖춘 곳에 보급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두 개의 기업을 소개했습니다. 농업에서 이제 파생된 서비스 사례를 소개를 했는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이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화훼 산업이 우리 현재 그 농산업에서 중요한 또 다른 산업도 중요하지만 이 화훼 산업의 이 성장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또 이 도시의 이 기업들에게 이 B2B 사업을 확장해서 정말 매일 원 테이블, 원 플라워 이런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정말 그 꽃의 가치를 높이는 거죠. 그리고 도시인들이 매일 꽃과 이 책상에서 꽃을 보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문화도 또 이렇게 바꾸는 그런 좋은 결과를 또 낳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승마라 하면은 일반적으로 멀리 있고 또 상당히 영세하고 그리고 위험하고 이런 어떤 고정관념을 좀 깰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아이디어가 또 삼박골 목장 산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승마를 그 정말 그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둘 다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서 오늘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IR 작성, IR 자료 작성 이런 내용으로 좀 설명했고 그중 IR 자료 작성 중에서도 재무관리 이런 부분을 좀 더 비중 있게 다뤘는데 이상 제가 준비한 강의는 마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